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이곳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석방이 됐고요. 지금 석방이 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 나가면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대통령 관저 앞에, 용산 관저 앞에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그곳에도 어제부터, 어제 이전에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특히 어제부터는 많은 그 지지자분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앞도 지금 서울시청 앞처럼 많은 지지자분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도 또 대통령이 직접 내려서 인사를 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금 용산으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석방을 내고 나온 이후에 특별한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 관저에 도착해서는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인사만 하고 그냥 들어갈 것인가는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어제 결정을 했고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놓쳤네요. 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일단 냈군요. 구치소 석방 후에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은 길지 않은데,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 용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는 나온 걸로 파악이 되네요. 제가 이 부분 놓쳐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이곳 오늘 하루 종일 지지자와 또 반대자들의 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석방이 지금 됐고요. 지금 준비된 차량에 타서 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금 전 서울구치소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구속에 항의해 목숨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냈고요. 또 추운 날씨에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된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직접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에게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그때는 그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상황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일단 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도 응원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 구속에 항의해서 목숨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응원 보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의 구속과 관련해서 수감된 분들 석방되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조금 있다가 용산 대통령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금 석방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대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한 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석방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 과정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빠르게 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규현 부장판사가 예. 구속 취소가 상당하다. 법률적 용어로 그럴 이유가 있다 해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즉시 항고, 예. 그리고 석방 지휘. 네. 그런데 이게 빨리 판가름 날 줄 알았는데 하루를 넘길 정도로 경론이 있었다고 하고, 그렇죠. 그 경론의 내용은 대검찰청의 지휘부, 그러니까 예.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사팀의 일선 또 검사들 간에 좀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다. 예. 그래서 그게 하루를 넘기고 또 오늘이 됐는데, 오늘도 이제 아시는 대로 거의 오후 5시가 넘도록
이게 잘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검 지휘부가 결국은 뭐 대검은 잘 아시는 대로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경로는 있을 수 있어도 결단은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다. 예. 제1호 검사죠. 그래서 결국 1호 검사인 대검찰청 총장의 지휘가 있어서 예. 석방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 지휘라는 게 이제 팩스로 아까 뭐 자막에도 나오지만 절차는 간단해요. 네네. 팩스로 문서로 해야 되니까 예. 법무부로 그걸 보냈고 그러면 이제 사실 모든 준비는 어제 오후에 다 하고 있었어요. 서울구치소가.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뭐 이게 석방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률적 의미의 석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불구속으로 기소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이게 무죄라는 게 아니니까 흥분들 하지 말고 예. 공소 유지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게 이제 구속이 되면 죄가 있고 예. 불구속이 되면 죄가 없는 그런 법감정과는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52일간이나 서울구치소에 있던 윤 대통령이 예. 저렇게 걸어 나오면서 손도 한번 흔들고 연신 흔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웃는 표정도 짓고 예. 이러니까 이 TV로 저 장면을 지켜보는 분들은 상당히 다른 감정들을 가지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무죄 석방은 아니다. 예. 너무들 이걸 가지고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점은 제가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9시간 45분에 예.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 이제 네. 물론 이제 검찰 수사검사들은 지금까지는 수십 년간 날짜 계산대로 해왔는데 왜 이번에만 또 시간 계산이냐 예. 뭐 이런 경론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론은 결국 대검 지휘부의 석방 지휘로 난 것이다. 예.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모습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탄핵 심판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근데 검찰 수사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검찰 지휘부의 과연 수사 의지와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사본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 사유로 지금 인용이 됐습니다. 네. 구속 취소가 첫 번째는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이건데, 자 법치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이 구속 기간을 갖다가 날짜가 아닌 예. 시간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룰에 따라서 당장 석방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법치주의가 정말로 인정이 된 건가요? 법의 안정성,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적인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던 시간 계산의 구속기간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해소합니까? 자, 지금 소위 말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수사권의 문제가 있었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즉각 항고를 통해서 고법이라든지 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를 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검찰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즉각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항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풀어주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도 이게 과연 법치주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고요. 예. 자, 세 번째로 구속을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처벌 이런 것들은 법적인 처벌은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구속에 대한 영장이 인정이 됐던 것은 죄의 소위 말하면 혐의의 중대성이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52일 만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 불구속으로 지금 풀려나게 됐는데
이 구속될 당시뿐만 아니라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예. 대한민국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엄 내란 혐의, 이 혐의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그다음에 법원, 사법기관에 대해서 예. 사법 질서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근간을 갖다가 흔드는 거의 내분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길어질 경우 예.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분 사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내란의 선전선동의 어떤 그 위험성 이것을 이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이 된 거였거든요. 예. 또한 이 소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통해서 예.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실제로 그 지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다 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화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석방이 돼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위 증언을 갖다가 바꾸거나 수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꾸게 한다면 예. 그거야말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석방은 예.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또 다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것 자체는 검찰의 의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는 모습을 전해드릴 때 무죄라는 그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무죄 석방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전에 박성규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석방이 된 게 무죄 취지의 석방이 아니고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어서 석방이 된 거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박창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박상규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가게 되면 아직까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최종 헌재의 그 인용 선고가 나기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 다만 이제 업무는 직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네. 이제 사실 이 구치소 안에 영어의 몸으로 있느냐 일단 저렇게 걸어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예. 관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대단히 보기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 집회가 원래 예고돼 있는 집회가 지금 연합뉴스 TV 이 근처에서도 예. 제가 들어오다 봤습니다만 진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아마 거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 조치 예. 이게 더 양쪽에서 모두 지금 경론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에 뭐 저도 다 동의하면서 다만 예. 이 부분은 공수처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아까 예. 말한 대로 날짜 계산, 시간 계산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문제점도 지적하셨지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는요 그때 그 재판부가 곧 법원입니다. 예. 지규현 판사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뭐 다른 얘기를 좀 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때도 그 위증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렸잖아요. 근데 위증 교사를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이재명 대표에게는 예. 고의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줬어요. 그럴 때도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이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분이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는 무죄를 주고 예. 또 그와 달리 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또 이런 판결을 내렸으면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제 우리 법 연구회의 후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분이 과연 그러면 무슨 어떤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하신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주요 판결들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정통 법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아마 지금쯤 뭐 용산 관저에 도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52일간 구금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고 아까도 보시면 염색을 전혀 못 해가지고 예. 그 머리 뿌리부터가 좀 하얗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국민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분히 이게 이제 불구속을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또 구속을 하면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뭐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들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규현 판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예.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지 부장판사. 그러나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 이 지규현 부장판사는 상당히 어떠한 조금의 흠결, 하자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깔끔한 성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재규 사건, 여기 뭐 우리가 익히 아는 12.6대의 김재규 사건 재심까지 말을 해가면서 네. 상급 법원에 가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이게 뒤집히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 앵커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조금의 하자도 이게 용납을 하지 않는 완벽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 부분은 예. 그 지적이 있잖아요. 공수처가 뭐 영장 쇼핑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그 논란 많은 그 체포영장 그리고 검찰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넘길 때의 절차도 또 지적을 했어요. 예, 예.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구속은 해달라는 그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구였어요. 예. 그거를 상당하다 그 이유가 네. 상당하다.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예,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이제 잠원IC 근처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 경호차 맨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차량이 지금 잠원IC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용산 관저 앞에는 뭐 어제부터 네. 지금 더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마 잔뜩 또 모여 있을 거예요. 예. 물론 그 길 건너편에는 탄핵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와 계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성숙한 시위 문화가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소리칠 수 있고 예. 찬성하는 분들도 소리칠 수 있고 그러나 예. 평화적으로 저희가 화면 한번 다시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경호 차량이 이제 한남동에 거의 다 도착한 모습이잖아요. 저기는 이제 지나면. 이게 이 오는 쪽이 한남동이죠? 예, 예. 그래서 돌아서 이제 관저 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탄 차량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지금 용산 한남대교를 이제 지나간 다음에 저길 넘어가면 예. 뭐 한 5분 거리일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남대교를 지나가는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관저이기 때문에요. 이제 곧 5분 안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관저로 가는 모습. 한 번 또 내리겠죠. 지금 뭐 인사하기 구치소의 위해서. 상황을 보면 예. 지지자들이 열렬히 있는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뭐 저는 메시지까지는 온 마이크로 안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직무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메시지도 석동현 변호사나 윤곽근 변호사 통해서 서면으로 냈고 예. 출발하기 전에 이미 메시지 나왔다고 우리 앵커님도 소개했잖아요. 네네. 뭐 79세 분신하신 분 안타깝다는 예, 얘기도 예. 했고 아마 구두 메시지까지 내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한남대교를 지나서 이제 고가에서 내려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 모습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오늘부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되고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사실 7일 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법 쪽에도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그 사유 또
그동안에 이제 즉시 항고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유가 2012년에 구속 집행 정지를 이제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인용해서 지금 항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또 그 전에는 소위 보석에 대해서 법원의 보석 판결에 대해서 항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온 판례이긴 하지만 예.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취소에 대한 이 즉시 항고 이 사유를 남겨놓은 것도 그럴 경우에 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하면서도 그대로 놔둔 사안이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구속 일자를 갖다가 산정하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판결을 갖다가 석방을 한 판결을 갖다가 예. 저는 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수사권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혹시라도 이게 항고에 가서 또 질 경우에 마치 이제 그럼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부담 때문에 항고를 포기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는데, 예. 그것조차도 검찰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상급 법원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에도 소위 체포 적부심도 그렇고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그동안의 절차상의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이나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 혐의의 중대성과 특수성이었어요.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구속이 되지 않고 체포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미치는 여파,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초유의 그 권한과 영향력이 예. 지금 소위 말하면 계엄과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판사의 재량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이 다 통과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다. 네. 이거를 갖다가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윤 대통령이 지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지금 중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실 텐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차에서 다시 내려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였던 모습처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2일간의 장기간의 구속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공식 거처로 돌아왔는데요. 앞서서 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저에 이제 이미 자리해 있었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또 성조기를 흔들면서 또 환호하며 대통령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모습 카메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 관저 앞에 내려서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52일 만에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네. 누구라도 50여일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나온다면 예.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혐의, 즉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 절차상 구속 일수 계산. 참 검찰이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했다. 네. 검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그 영장을 기소를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일인데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 허탈하고 예. 황당할 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석방된 것뿐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야 기분 좋겠지만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그동안에 검찰의 소위 신문을 받으면서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라든지 주요 예.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네. 지난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말 바꾸신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러다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말 바꾼 사례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재판을 진행할 텐데 그때마다 그 관련 연관자들에게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그 영향력 하에서 과연 그 증인들의 진술이 또 안 바뀌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갖는 그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이런 그 석방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예. 상당히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에서도 준비를 뭐 한다고 하는데 석방에 대비해서 대통령실은 그럼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대통령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뭐 인사 정도는 당연히 할 겁니다. 예. 아마 대기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뭐 직무가 정지돼 있으나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생하셨다. 뭐 그러려고 이미 원래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참모들이 주요 참모들이 다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의 1심 예. 이 재판장이 역시 이번에 구속 취소를 인용한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사가 대단히 이 절차 문제를 중시해요. 예. 그러니까 본질도 본질이지만 본질은 굉장히 소송이 시간이 걸립니다. 다툼의 여지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다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길어요. 예. 그리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죠. 지귀현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다루는 그리고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걸로 봐서 예. 내란 1심 재판에서 각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걸 잘 절차가 안 아시다시피 맞는다. 예. 절차가 안 맞으니까 이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예. 해서 이 내란 1심이요. 각하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귀현 부장 판사가 이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예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합리적 추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이 사태가 됐을까? 역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잘못이란 두 말을 쓰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절차상의 문제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 법적으로 이리 돌려 해석하고 저리 돌려 해석해도 공수처의 수사권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충분히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잘못 올라온 소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안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판사예요. 같은 부장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대장동의 주심이어서 보수 진영에서 우려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그걸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된 부분은 헌재의 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까요? 물론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그 법관경도 말씀을 했습니다. 검찰의 자료에 대해서도 이걸 신문 조서를 채택한 데 대해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헌재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예. 공수처의 자료가 헌재 심판에 제출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발부, 구속 그리고 검찰로 인치되는 과정의 문제점 이게 이번에 재판사가 지적을 했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헌재의 지금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홍장원 매몬이 곽종근 그 전 특수전 사령관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내란에 엮이지 않으려면 뭐 양심 고백을 하는 게 좋겠다. 양심 선언을. 그랬더니 뭐 이게 이제 주어가 학교 동창들이다. 이것들이 지금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 주요한 두 가지의 축을 예. 헌재 심판의 결정적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싹 다 잡아들여. 네네. 그다음에 체포 명단에 뭐 누구 있었다. 이재명, 뭐 한동훈 있었다. 자, 그 핵심 증거가 흔들리는 데다가 첫 단추를 꿰는 공수처의 문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석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전혀 이상한 거는 무관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또 많은 또 이 여권의 중진 정치인들은 이게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느냐. 자, 알겠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요. 예. 지금 헌재가 이틀째 조용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논란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어제 결정을 했고요. 또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또 경찰과 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2일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3월 8일 검찰이 항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서 석방이 됐고요. 방금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고 지금 한남동 관저로 이동을 했던 그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석방 후에 직접 메시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한다. 또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준 국민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구속의 항의에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고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라는 지금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향후 추가 기소 여부, 또 검찰의 또 후속 대응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또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의 추가 기소나 이제 후속 조치들을 보면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헌법재판소의 소위 판결이에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 외환죄만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 수계 혐의만, 우두머리 혐의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예. 그때는 신분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대통령 재직 중에 취했던 소위 직권남용. 이 직권남용의 연장선상에서 계엄과 내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새로운 조사와 그리고 증거들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걸 통한 조사와 그걸 통한 소위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속 기소가 또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기소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그런 일까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재판사가 일시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석방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검찰이 왜 그걸 항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다면 또 만약에 소위 말해서 파면이 결정된다.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혐의들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며 국면은 또 바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박상규 평론가께서는 조금 전에 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예. 이미 변론은 다 끝이 났고 평의 중에 있습니다. 그 변론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도 명확해요. 예를 들어 검찰 조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홍장원 외모라든지 이런 것의 신빙성 여부.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에 일단 계엄이 주되게 올라간 겁니다. 즉 내란 부분이 빠진 이유가 이 내란 부분을 갖다가 넣게 됐을 경우 이것의 어떤 그 사실 유무라든지 증거 유무 또 이것이 이제 재판이 길어지는 지금 예.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우여곡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90일 내에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사안을 좁혀가지고 재구성해서 계엄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서 소위 권한 남용 이 부분 그다음에 헌법 위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논란이 된 부분들 절차상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홍장원 메모라든지 무슨 그 소위 특전사령관의 진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 그렇게 예. 보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 예. 1심 직영 판사가 각하할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저희 소위 말해서 구속
이 석방을 보면서 구속 취소를 보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각하가 된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걸 새롭게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의 어떤 그 파면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파면이 되게 되면 직권 남용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내란 이 부분이 이제 다시 혐의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직영 판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1심에서는 뭐 결계 결정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전 그러니까 새로운 또 기소 혐의로 기소가 됨으로써 예. 제목으로 추가 기소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어떤 그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현장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고 할 때 그 인치할 때의 문제도 있다.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절차 문제에 대한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애매한 문학적 표현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딱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 안 했지만 예. 그렇다고 뭐 공수처 잘했어요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림으로써 거기에는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 우리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는 뭐 진보 진영에서 얘기할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네. 내란 수괴죠. 예. 아예 이름도 뭐 씨도 안 붙이고 불러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 걸핏하면 내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것은 계엄이에요. 계엄 수괴란 말은 또 안 해요. 계엄의 우두머리 이런 말은 또 안 쓰잖아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국회에서 어쨌든 두 번째의 의결 만에 통과를 시킬 때 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수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때 그 무조건 이건 내란이다. 이런 걸로 정치적으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예. 이게 통과가 됐어요.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도 12명이 찬성을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